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북유럽의 스웨덴 시골 마을에서 30대 한국인 정자왕 남성이 14명의 금발 미녀에게 임신을 도와주며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0 중반의 김민주는 도시의 각박한 삶에 지쳐 무작정 배낭 하나를 메고 북유럽의 광활한 자연 속으로 떠나온 자유로운 영혼의 여행가였다. 그는 유명 관광지의 인파 대신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원시림의 깊은 고요함과 태초의 아름다움을 찾아다녔다. 그의 여정은 스웨덴 북부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과 수정처럼 맑은 호수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라플란드 지역으로 이어졌다. 그는 며칠간 카누를 타고 호수를 따라 내려오며 야영을 하던 중 예기치 않은 기상 악화로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카누마저 바위에 부딪혀 파손되면서 그는 차가운 물에 빠져 간신히 헤엄쳐 무트로 기어나왔다. 모든 장비는 물에 젖거나 유실되었고 그는 깊은 숲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며칠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헤매던 그는 마침내 기력이 다해 쓰러졌고 이대로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다. 민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끝을 간지린 것은 따뜻한 벽난로 냄새와 함께 은은한 허브 향이었다. 그의 몸은 부드러운 양털 담요에 감싸여 있었고 낯설지만 아늑한 통나무집 안에 누워 있었다. 그의 곁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햇살을 닮은 금발과 깊고 푸른 눈동자 그리고 북유럽 신화 속 여신들처럼 건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그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60을 넘긴 듯한 아스트리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스웨덴어로 말을 걸었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손길에서는 진심 어린 염려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앵시엔주에스제이 초원의 호수라는 뜻나는 이름의 작고 외딴 마을 여성들에게 구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오직 배로만 접근할 수 있는 깊은 숲속 호숫가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다. 놀랍게도 마을에는 현재 그를 구해준 여성들을 포함하여 단 14명의 여성만이 살고 있었고 젊거나 중년의 남성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을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40대의 강인한 여성 잉그리드와 외부 세계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툰 영어로나마 민준과 소통을 시도하는 30대의 다정한 여성 프레야를 통해 그는 앵세 마을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앵세 마을은 과거에는 비록 작지만 활기 넘치는 공동체였다고 한다. 남자들은 숲에서 사냥을 하거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여성들은 밭을 일구고 가축을 돌보며 아이들을 키웠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젊은 세대의 도시 이주 물결은 이 외딴 마을에도 예외 없이 불어닥쳤다. 특히 젊은 남성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몇몇 남성들마저 몇 해 전 있었던 끔찍한 산불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마을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앵세 마을은 점차 여성들과 소수의 노인들만이 남은 사실상의 여성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마을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서서히 쓰러져가는 공동체의 슬픈 운명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을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기고 있었지만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룰 남성 파트너를 마을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외부 세계와의 교류마저 거의 끊긴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앵세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완전히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 외부에서 남성들을 유치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이 외딴 산골 마을까지 찾아와 정착하려는 남성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는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연민과 함께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운명적인 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아름답지만 슬픈 마을과 그곳의 강인한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민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앵세 마을 여성들에게 보답하고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여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마을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 개선에 착수했다. 그는 도시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여행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낡고 위험한 집들을 수리하고 단열 작업을 했으며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또한 마을의 유일한 수원지였던 작은 샘을 정비하고 간이 정수 시설을 만들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또한 앵세 마을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다. 그는 여성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수공예품의 자작나무 껍질 공예, 양털 직물, 나무 조각 등과 숲에서 채취하는 희귀한 약초나 버섯 등을 외부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현대 문명의 이기였던 위성 전화와 낡은 노트북을 활용하여 외부 세계와 연락을 취하고 작은 온라인 상점을 만들어 그들의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여성들도 실제로 자신들이 만든 물건이 팔려나가고 수입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특히 프레야는 그의 곁에서 통역을 돕고 온라인 판매 실무를 배우며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민주는 또한 앵세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외부 세계에 알리되 무분별한 관광 개발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고민했다. 그는 여성들과 함께 논의하여 극소수의 방문객에게만 허락되는 깊이 있는 자연 치유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방문객들은 앵세 마을의 전통 가옥에서 머물며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숲속 명상이나 호수 카누 체험, 전통 공예 배우기, 그리고 북유럽 전통 음식 만들기 등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현지 문화를 깊이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앵세 마을은 조금씩 외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활기와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들은 민준을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함께 땀 흘려 마을을 되살리고 함께 웃고 울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민준과 앵세 마을의 14명 여성들 사이에는 어느덧 단순한 감사나 동료애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애틋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싹트기 시작했다. 민주는 척박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일구어가는 스웨덴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순수한 영혼, 그리고 따뜻하고 깊은 마음에 그 어떤 여행지에서보다 더 큰 감동과 함께 매료되었다. 그는 아스트리드 할머니의 깊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공동체를 아우르는 따뜻한 포용력에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고 잉그리드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책임감과 현실적인 판단력, 그리고 때로는 누이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자신을 격에 없이 대하며 챙겨주는 소탈하고 다정한 모습에 깊이 의지했으며 프레야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감성과 외부 세계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에 진심으로 공감했고 젊은 여성 린네아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미래를 향한 순수한 열정 속에서 꺼져가던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동시에 발견했다.
그는 이곳 앵셰 마을에서 그리고 이 여성들을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유대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그의 메마른 가슴은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과 경계심마저 느껴졌던 젊은 동양인 남자는 이제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도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들의 오랜 고통과 깊은 절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했으며 결코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끊임없이 지펴주었다. 그는 외부 세계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거만하게 가르치려 들거나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삶의 지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우려는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 그의 존재는 오랫동안 남성적인 보호와 사랑, 그리고 깊은 정서적인 교감에 목말라 있던 그들의 메마른 마음에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혹은 한여름 밤의 시원한 달빛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특히 마을의 젊은 여성들은 그에게서 자신들의 아버지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자상함, 그리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함을 동시에 느꼈으며 그의 해박한 지식과 세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진심 어린 태도의 깊은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며 그를 남몰래 연모하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민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관계와 감정들이 마치 봄날의 꽃망울처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서로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파문을 일으키며 점점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앵셰 마을이 민준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을 무렵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정신적인 지주인 아스트리드 할머니는 마을의 모든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고뇌와 함께 어떤 비장한 결이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앵셰 마을에 온 이후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과 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그가 마을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오랫동안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도 절박한 문제, 바로 다음 세대의 부재와 공동체 소멸의 위기에 대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소. 민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지만 그가 아무리 애쓴다 한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앵셰 마을은 결국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밖에 없소. 우리의 역사도 문화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숲과 호수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으로 떨렸지만 이내 단호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소.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소.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소. 민준, 그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앵셰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르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모든 여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앵셰 마을의 모든 여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영혼 앞에서 민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중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오. 그에게 우리의 남편이자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오. 아스트리드 할머니의 충격적인 제안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여성들은 순간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의 불씨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잉그리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옳습니다. 민주는 우리에게 단순한 친구나 조력자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앵시의 미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프레야와 린네아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수줍음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비장한 결의와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마을 전체의 이름으로 민준에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믿음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절박한 희망만이 그들의 결정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앵셰 마을의 모든 여성들은 아스트리드 할머니를 필두로 민준의 작은 통나무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든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예고 없이 찾아온 그들의 방문에 놀랐지만 이내 그들의 얼굴에 서린 비장하고도 진지한 표정을 읽고는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스트리드 할머니는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고도 간절하게 그에게 마을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민준, 우리의 소중한 친구이자 은인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 앵셰 마을의 운명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자 하오. 부디 우리의 남편이 되어 우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이 아름다운 숲과 호수의 땅에 우리의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겠소? 이것은 우리 14명. 여인들 모두의 그리고 앵셰 마을 공동체 전체의 간절하고도 진실된 마음이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이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고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의 인생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14명의 여성 모두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의 상식과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과연 이 엄청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그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담은 14명의 아름다운 여성들의 간절한 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순수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그리고 공동체의 명맥을 잇고자 하는 그들의 숭고한 염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앵셰 마을을 그의 마지막 안식처로, 그리고 이곳 사람들을 그의 새로운 가족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번민과 갈등을 넘어선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하고도 확고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스트리드 할머니와 14명의 여성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깊은 결단과 함께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 그리고 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저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삶에 이토록
크고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이 아름다운 앵세마을 공동체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도 신성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 모두를 제 생명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책임을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격체로 영원히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땅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우며 강인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의 마지막 숨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과 숭고한 맹세에 여성들은 일제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부둥켜 안았고 그 순간 앵세 마을의 밤하늘에는 마치 그들의 영원한 약속을 축복하듯 수없이 많은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앵세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와 14명 여성들의 결합을 축복하는 소박하지만 성스러운 의례가 밤늦도록 이어졌고 그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남편이자 미래 세대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온전히 앵세 마을과 그리고 그를 목숨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 이후 앵세 마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밝고 희망찬 기운이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주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곧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지혜를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내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감정을 이전보다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존중했으며 그들의 작은 기쁨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누는 진정으로 든든하고 자상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낡고 불편했던 집들을 더욱 넓고 따뜻하며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개조하고 확장했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고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 육아시설과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건축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은 혹한의 북유럽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서로를 친자매처럼 아끼고 깊이 도우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모든 과정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마을 전체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로 매일매일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고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랑과 끈끈한 연대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과 간절한 염원 끝에 축복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듬해 봄부터 시작하여 앵세 마을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4명의 어머니에게서 16명의 아이들 2명의 아내는 건강한 쌍둥이를 순산했습니다. 이 차례로 태어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모든 주민들의 가슴을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뜨겁게 적셨다. 아이들의 탄생은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절망의 땅 위에 마침내 피어난 희망의 결정체이자 앵세 마을 공동체의 영속성을 약속하는 가장 신성하고도 경이로운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주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차별 없이 자신의 친자식처럼 깊이 아끼고 뜨겁게 사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한국의 재미있는 전래동화를 들려주거나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낮에는 함께 숲으로 들어가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이 스웨덴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잊지 않도록
아스트리드 할머니와 프레야에게 부탁하여 전통 노래와 춤, 그리고 숲에서의 생존 기술을 가르치도록 했고, 동시에 자신이 직접 한국의 글자와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두 개의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누구보다 특별하고 풍요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었다. 그의 아이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14명 어머니들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앵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축복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며 북유럽 숲속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아름답게 채색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앵세 마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기와 활력으로 넘쳐 흘렀다. 마을은 더 이상 고요하고 침체된 곳이 아니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끊이지 않는 제잘거림, 그리고 아버지 김민준과 어머니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가 가득한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완벽하게 변모했다. 김민주는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각별하고도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 그는 자신이 처음 세웠던 작은 공부방을 더욱 확장하여 정식 학교의 모습을 갖춘 앵세 배움터를 만들었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자원봉사 교사들을 초빙하거나 원격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이들이 스웨덴의 언어와 문화는 물론 표준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의 언어와 역사, 지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는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뿌리인 스웨덴 문화와 함께 아버지의 문화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비판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의 교육 철학은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이들은 가정과 마을에서는 자연스럽게 스웨덴의 언어와 전통 문화를 익히고,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한 외부 세계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배우며 자라났다. 그들은 어머니들에게서는 스웨덴의 아름다운 전통 민요와 춤, 그리고 숲과 호수에서 살아가는 조상들의 지혜와 강인한 생존력을 배웠고, 아버지에게서는 한국의 따뜻한 전래동화와 예절,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흥미진진한 역사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들의 식탁에는 스웨덴의 전통 음식인 미트볼이나 절인 청어 요리와 함께 김민준이 직접 만들어주는 맛있는 비빔밥이나 닭볶음탕이 함께 올랐고, 명절이면 스웨덴의 전통적인 여름 축제인 미드솜마르와 함께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 풍습을 경험하며 세배를 하고 송편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이러한 독특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스웨덴인으로 규정하는 대신 한국 문화의 깊은 영향까지 받은 앵시의 아이들이라는 특별하고도 자랑스러운 다문화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갔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김민준이 마음속 깊이 꿈꾸었던, 그리고 아스트리드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여성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서로 다른 문화가 존중받으며 아름답게 공존하고 융합하여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진정한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나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긍정적인 문화적 융합과 새로운 세대의 성장은 마을 전체의 분위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김민준의 존재와 그의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은 외부 세계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오랜 경계심과 두려움을 서서히 허물고 새로운 문화와 지식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 주로 김민준의 초대를 받고 온 학계의 동료들이나 문화교류단체 회원들, 혹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소수의 양심적인 여행객들 역시 앵시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그 속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문화적 공존의 모습에 깊은 감동과 함께 큰 영감을 받고 돌아갔다.
그들은 앵시의 이야기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화적 갈등과 단절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곳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앵시는 더 이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고립된 외딴 산골 마을이 아니었고 오히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창조해내는 살아있는 문화적 용광로이자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작은 등대와 같은 희망의 증거로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다시 십수년의 세월이 북유럽의 숲과 호수 위로 꿈결처럼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른 줄에 접어든 백발의 김민주는 앵시의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그의 집이자 모두의 영원한 안식처가 된 오래되고 정든 통나무집 마당에 가장 햇살 따사로운 자리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에 깊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북유럽의 깊은 계곡처럼 무수한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고 온화한 평화,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한 만족감과 감사가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처럼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손주들에게 줄 예쁜 스웨터 무늬를 뜨개질하고 있는 아스트리드 할머니와 이제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자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들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힝그리드와 프레야, 린네아를 비롯한 그의 사랑하는 14명의 아내들이 함께 앉아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 위에서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제 어엿한 청년과 아름다운 소녀로 훌쩍 성장한 그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그들의 아이들, 즉 그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천진난만하게 뛰놀며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고 청아한 제잘거림 속에는 스웨덴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가 마치 아름답고 신비로운 숲속의 교향곡처럼 자연스럽게 뒤섞여 흘렀고 그들의 파랗거나 갈색의 깊은 눈동자에는 북유럽의 맑고 푸른 하늘과 함께 미래를 향한 총명하고 밝은 빛과 무한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들에게서는 스웨덴의 강인하고 지혜로운 생활력과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는 넓은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열린 마음을 배우며 두 개의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자신의 몸과 영혼 속에 온전히 체화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자랑스러운 존재들로 훌륭하게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앵시의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채 고립되고 잊혀진 외딴 오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 그리고 외부인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통해 이룩한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발전 이야기는 김민준이 생전에 심혈을 기울여 기록했던 책과 그를 기리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진정한 행복과 공동체의 소중한 의미,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깊고 중요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처음 씨앗을 뿌리고 주민들과 함께 피와 땀을 흘려 가꾼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문화생태 박물관은 이제 앵세를 넘어 스웨덴 전체,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소수문화 보존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자 살아있는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교류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다양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거나 외부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고 오히려 외부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이전보다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는 그리고 역동적인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워 나갔습니다. 그들은 매년 김민준이 처음 마을에 왔던 날을 기념하여 새 생명 축제를 열었고 그의 숭고하고 아름다웠던 삶과 그가 남긴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와 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와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앵시의 역사 그 자체가 되었고
공동체에 마르지 않는 신화가 되었으며 영원히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위대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김민준의 증손주들이 다시 그의 현손주들을 낳아 기르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앵셰는 여전히 북유럽의 광활한 숲과 호수 가장 깊숙한 곳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이제 수많은 아름답고 튼튼한 통나무집과 함께 현대적인 편의 시설들이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롭게 들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풍요로우며 다채롭고 역동적인 그러나 여전히 그들만의 고유한 정신과 문화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민준과 그의 14명의 아내들이 처음으로 영원의 약속을 맺었던 그날의 순수하고도 간절했던 마음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공동체 정신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여름이면 그가 처음 발견되었던 호숫가 근처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 민준의 바위에 모두 함께 모여 그를 추모하며 그가 남긴 위대한 사랑과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어느 달빛이 앵시의 호수 위로 은가루처럼 부서지며 쏟아져 내리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름밤, 민준의 바위 위에서는 그의 현손녀뻘 되는 한 영특하고 아름다운 어린 소녀가 할머니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던 이제는 앵시의 위대한 창세 신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김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또래 친구들에게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그리고 가슴 벅찬 자부심을 담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타고 한 평범했지만 결국에는 위대했던 한국인 여행가와 14명의 강인하고 아름다운 스웨덴 여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공동체의 부활 이야기가 북유럽 숲의 밤바람을 타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 전체로 그리고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향해 영원히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신비로운 바람 속에는 김민준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와 그의 아내들의 강인하고 아름다운 숨결, 그리고 앵시 사람들의 영원히 변치 않을 숭고한 약속과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함께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유럽 숲의 달빛 아래 시작되었던 그들의 아름답고도 위대한 노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국경과 문화의 모든 경계를 넘어 앵시의 푸른 호수처럼 영원히 맑고 깊게 흘러가며 세상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과 생명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서사시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